왕실 보도를 10년 넘게 다루어온 기자의 시선에서 볼 때 단 몇 분이라는 시간 단위가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특히 확인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의 확정이라기보다 여론의 폭발을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다. 독자는 그 단어를 믿고 언론은 그 믿음의 무게를 안고 문장을 전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보다 그 일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이다. 문제의 문구는 시간의 긴박함을 전면에 내세운다. 5분 전이라는 표현은 독자의 호흡을 가빠지게 한다. 왕실이라는 느리고 전통적인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 속도감은 곧바로 스마트폰 알림과 속보 경쟁의 세계로 독자를 끌어당긴다. 마치 왕실의 두꺼운 커튼이 찰나의 순간에 젖혀진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지점에서 기자는 한 발 물러나 생각한다. 왜 하필 5분인가? 왜 지금인가? 시간은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이어지는 핵심 인물의 이름은 이 문구의 무게중심이다. 군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역사적 사건으로 격상된다. 왕실 보도에서 개인사와 공적 지위는 늘 충돌한다. 한 사람의 배우자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그 사람이 군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언론은 이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의 호기심과 공공의 관심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경험상 이 줄타기는 언제나 논란을 동반한다. 확인이라는 단어는 언론이 가장 신중해야 할 표현 중 하나다. 확인은 출처를 전제로 하고 출처는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나 왕실을 둘러싼 보도 환경에서 출처는 종종 익명으로 남는다. 궁 내부 관계자,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 같은 표현은 독자에게는 구체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매우 추상적이다. 기자로서 우리는 이 모호함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기사에 긴장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관계의 변화, 특히 별거라는 단어는 왕실 서사의 오래된 소재다. 결혼은 동화처럼 시작되지만 현실의 균열은 언제나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왕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과 전통, 그리고 대중의 기대가 얽힌 복합적 구조물이다. 따라서 별거라는 개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강력한 서사적 힘을 지닌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요소는 충격적인 비밀이다. 비밀은 언제나 이야기의 연료다. 그러나 경험 많은 기자라면 질문을 던진다. 이 비밀은 누구의 비밀인가? 왜 지금 드러났다고 말해지는가? 실제로 비밀이 존재하는지보다 비밀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독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부터 이미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분노, 실망 혹은 동정이 기사 본문을 읽기도 전에 형성된다. 왕실 보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유형의 문구는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시대에 따라 매체는 바뀌었지만 서사의 뼈대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긴급성, 권위 있는 인물, 관계의 균열, 그리고 폭로의 암시,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기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 기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동시에 이 드라마의 연출자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책임이다. 왕실 인물도 인간이며 보도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될 때 그 파장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그래서 숙련된 기자는 문장 사이에 여지를 남긴다. 단정 대신 분석을, 선언 대신 맥락을 제공한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첫 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문구를 해체하며 그 안에 숨은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사실을 단정하지도 비밀의 실체를 밝히지도 않았다. 대신 왜 이런 표현이 선택되었는지, 그것이 독자와 사회에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를 조명했다. 왕실 보도는 언제나 사실과 서사의 경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기자의 역할은 자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장에서 문구의 구조와 언어적 장치를 해체했다면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문구가 던지는 감정의 흐름으로 이동한다. 왕실 보도에서 감정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사실보다 먼저 독자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독자는 정보를 읽기 전에 느끼고 느낀 뒤에 해석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왕실 기사에서 왜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별거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은 묘하게 양가적이다. 이혼처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면서도 화해와 안정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린다. 왕실이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는 더욱 무겁다. 군주의 결혼은 개인적 선택인 동시에 제도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별거는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안정성과 연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기자는 이 미묘한 감정의 균열을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독자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인 질문들이 떠오른다.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주변은 이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인가? 이 질문들은 기사 본문에 명시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이미 서사의 일부가 된다. 왕실 보도의 특징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는 과거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스캔들, 오래된 루머, 과거 인터뷰의 문장들이 하나의 배경 음악처럼 깔린다. 경험상 이러한 보도에서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요한 국정 일정, 대외 행사, 혹은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특정 정보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정보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 공개 시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왕실 보도는 정치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으며 기자는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해관계를 읽어내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발견이라는 뉘앙스다. 무언가가 우연히 드러났다는 인상을 주지만 왕실이라는 조직에서 진정한 우연은 드물다. 이 표현은 누군가의 의도적 행동을 흐리게 만들고 사건을 운명적 전환점처럼 보이게 한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인공을 피해자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 역시 언어가 만들어내는 효과다. 왕실 기자로서 수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독자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모든 사실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서사가 논리적으로 이어질 때 독자는 만족한다. 그래서 인 언론은 종종 빈틈을 암시로 채운다. 명확히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상상을 허용하고 그 상상은 다시 관심과 클릭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감정적 서사가 강화될수록 사실 확인의 중요성은 뒤로 밀려나기 쉽다. 특히 왕실 인물과 관련된 보도는 한 문장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숙련된 기자는 이 균형을 유지하려 애쓴다. 감정을 자극하되 선동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되 단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랜 경험에서 얻은 원칙이다. 이 문구가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권위의 흔들림이다. 군주는 전통적으로 안정과 지속성을 상징한다. 그 군주가 사적인 영역에서 흔들린다는 암시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은유로 읽히기도 한다. 독자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현대 왕실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왕실 보도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다. 제2장에서 우리는 감정, 타이밍,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내는 인식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아직도 비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의 확정 역시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독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서사가 어떻게 과거의 왕실 서사와 연결되며 반복과 변주의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왕실 보도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호출한다. 현재의 이야기는 언제나 과거의 그림자를 동반하며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서사와 지금의 상황을 겹쳐 읽는다. 왕실이라는 무대는 특히 그렇다. 개인의 선택과 감정이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친 기억과 비교되며 해석된다. 기자는 이 집단적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왕실 부부의 관계 변화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주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각인되어 있다. 독자는 새로운 보도를 접할 때마다 또 하나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경험 많은 기자라면 알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암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특정 표현 하나, 특정 상황 묘사 하나가 독자의 기억을 자극한다. 이전 세대의 왕실 스캔들, 공개된 인터뷰의 한 문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현재의 보도는 그 기억 위에 덧이 펴지며 더욱 강한 현실감을 얻는다. 특히 비밀이라는 요소는 과거 서사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왕실 역사에서 비밀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공개되지 않은 서신, 비공식적 관계, 기록에서 누락된 사건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르며 전설처럼 소비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소환된다. 독자는 이번에도 어딘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기자는 어떤 과거를 불러올지 선택한다. 모든 역사가 동등하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서사에 가장 잘 맞는 기억, 가장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선택된다. 이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사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독자는 이를 객관적 맥락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명확한 편집의 판단이 존재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다. 나이가 많은 독자는 과거의 왕실 위기를 직접 경험했거나 생생히 기억하는 반면 젊은 독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재구성된 이야기로 접한다. 같은 보도라도 받아들이는 감정의 깊이와 방향은 다르다. 기자는 이 다양한 독자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문장은 과거를 아는 이에게는 익숙하게, 모르는 이에게는 충분히 설명적으로 구성된다. 왕실 보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안정과 위기의 교차다. 평온해 보이던 시기에 균열이 드러나고 그 균열은 다시 새로운 안정의 약속으로 봉합된다. 독자는 이 순환을 알고 있음에도 매번 주목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에는 결말이 다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언론은 이 가능성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남겨둔다. 제3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현재의 보도가 결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 축적된 서사, 그리고 반복되어 온 패턴 위에 놓여 있다. 독자는 이 층위들을 오가며 이야기를 소비하고 기자는 그 이동 경로를 설계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서사가 개인의 감정에서 어떻게 제도와 권위의 문제로 확장되는지, 다시 말해 사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과 관계를 넘어 제도와 권위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왕실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이 순간이다. 한 부부의 문제로 보이던 사안이 어느새 국가적 상징과 제도적 안정성의 문제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이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확대라기보다 왕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지닌 속성에 가깝다. 개인과 제도는 분리될 수 없고 사적인 균열은 곧 공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군주의 사생활은 결코 완전히 사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왕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얼굴이며 전통의 연속성을 몸으로 구현하는 존재다. 따라서 관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의무, 역할, 그리고 상징의 문제로 번역된다. 독자는 묻기 시작한다. 이 변화가 공식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왕실의 내부 질서는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라는 역할 수행에 균열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사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여론의 흐름을 형성한다. 언론은 이 지점에서 톤을 미묘하게 바꾼다. 감정 중심의 서사에서 분석 중심의 서사로 이동하는 것이다. 단어 선택은 보다 절제되고
문장은 더 길어지며 과거의 선례와 제도적 관행이 언급된다. 이는 독자에게 이 사안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다. 동시에 언론은 스스로의 권위를 강화한다. 우리는 단순히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특히 왕비의 역할에 대한 해석은 늘 민감하다. 배우자는 개인적 동반자인 동시에 공적 파트너다. 왕실 행사, 자선 활동, 외교적 상징성까지 모두 이 역할에 포함된다. 별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이 역할의 지속 가능성이 질문의 대상이 된다. 공식 직함은 유지되는가? 대외적 이미지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명확한 답이 없어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파장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각적인 부인이나 확인이 없을 경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석의 공간이 된다. 언론은 이 공백을 분석으로 채운다. 과거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침묵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론한다. 경험 많은 기자는 단정하지 않되 가능성을 열어둔다. 제도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속성이다. 왕실은 변화보다 지속을 중시하는 구조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 변화도 결국은 제도의 안정 속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언론은 이 기대를 반영해 극단적인 전망보다는 점진적 조정을 암시하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는 독자의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왕실이라는 제도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의 독자는 과거보다 훨씬 개인의 감정과 선택에 공감한다. 제도적 안정만을 이유로 개인의 고통이나 갈등을 묵살하는 서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언론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전통을 존중하되 인간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현대 왕실 보도의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제4장은 사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공적인 담론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관계의 변화는 곧 역할과 제도의 문제로 번역되고 언론은 그 번역의 중개자가 된다. 아직도 많은 것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설명도 부족하다. 그러나 독자는 이미 개인을 넘어 제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담론이 대중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재생산되는지, 즉 여론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도와 권위의 영역으로 확장된 이야기는 곧바로 대중과 미디어의 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사건은 더 이상 왕실 내부의 문제도 언론의 분석 대상만도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해석과 감정이 교차하는 집단적 담론이 된다.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복잡하다. 한 문장이 기사로 쓰이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수천 개의 댓글과 게시물, 영상의 소재로 변주된다. 대중의 반응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어떤 이는 실망을, 어떤 이는 동정을, 또 다른 이는 냉소를 표한다. 왕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감정의 진폭도 커진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할수록 의견은 더 분열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운다. 언론이 제공하지 않은 서사는 대중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소셜미디어는 이 현상을 가속화한다. 과거에는 신문 한 면, 방송 한 꼭지로 소비되던 왕실 보도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재조립된다. 짧은 문장, 자극적인 요약, 감정이 실린 해석이 원문보다 더 널리 퍼진다. 이 과정에서 맥락은 종종 사라지고 인상만 남는다. 기자로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자신이 쓴 문장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미디어는 대중의 반응을 다시 기사로 만든다. 여론의 반응, 온라인의 논쟁, 분열된 시선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담론은 자기 증식의 단계에 들어선다. 이는 사실의 추가가 아니라 반응의 축적이다. 왕실 보도는 이렇게 스스로를 참조하며 확장된다. 처음의 문구가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수많은 가지를 뻗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극단화가 일어난다. 중간지대의 신중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강한 언어가 더 많은 관심을 끈다. 비난과 옹호, 음모론과 과도한 해석이 뒤섞인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걸러낼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경험 많은 기자는 모든 소음을 증폭시키기보다 흐름을 설명하는데 집중하려 한다. 왕실이라는 소재는 특히 상징적 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개인의 관계 문제는 곧 시대의 도덕성, 권력 구조, 성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확장된다. 독자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사회적 입장을 드러낸다. 그래서 왕실 보도는 단순한 연예 뉴스와 다르다. 그것은 사회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공식 정보는 오히려 더 느리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장기적인 이미지 관리를 택한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언론과 대중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채워간다. 이때 형성된 인식은 이후 공식 발표가 나오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첫 인상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제5장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증폭되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집단적 감정의 장으로 이동했고, 미디어는 그 흐름을 중계하면서 동시에 만들어낸다. 사실과 해석, 정보와 감정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담론 속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침묵과 발언 사이의 전략적 계산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론이 형성되고 증폭되는 단계에 이르면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당사자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때의 선택은 더 이상 개인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말과 침묵은 해석의 대상이 되며 하나의 제스처조차 전략으로 읽힌다. 왕실 인물에게 발언이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제도와 이미지, 그리고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침묵의 의미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즉각적인 해명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안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침묵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수많은 해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침묵은 때로는 인정으로, 때로는 회피로 읽힌다. 당사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발언을 선택할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모든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고 일부만 드러내면 또 다른 의혹을 낳는다. 경험 많은 왕실 기자라면 공식 성명의 문장을 읽을 때 그 안에 없는 단어에 주목한다. 빠진 표현, 모호한 시제, 주어의 선택은 의도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참모와 조언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개인의 감정은 뒤로 물러나고 이미지 관리와 제도적 안정이 전면에 놓인다. 한 문장을 두고도 수차례의 수정과 검토가 이루어진다. 대중은 짧은 성명만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과 논의가 숨어 있다. 왕실 보도는 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추론하며 독자에게 맥락을 제공하려 한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행동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지 여부, 동반자의 유무, 표정과 동선까지도 해석의 대상이 된다. 기자는 사진 한 장에서 수많은 의미를 읽어내려 한다. 대중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 행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상징으로 소비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개인의 감정은 종종 가려진다. 인간으로서의 혼란과 고통은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며 희석된다. 현대의 독자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인식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계산된 대응은 오히려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왕실은 전통과 인간성 사이에서 또 한 번의 균형을 요구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선택도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발언을 해도 논쟁은 남고 침묵을 지켜도 의문은 지속된다.
이 딜레마는 왕실 보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완결된 결말보다는 지속되는 이야기, 명확한 해답보다는 열린 해석이 이 영역의 특징이다. 제6장은 선택의 무게를 다룬다. 여론과 미디어의 압력 속에서 당사자들은 말과 침묵, 행동과 부재 사이를 오간다. 각각의 선택은 또 다른 서사를 낳고 그 서사는 다시 여론을 자극한다. 이 순환 속에서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왕실 보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정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게 된다. 처음에는 짧은 문구와 긴급한 시간 표시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제도, 여론, 미디어 환경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이 모든 흐름은 특정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사회적 의미를 획득했다. 왕실 보도는 언제나 이렇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신뢰다. 군주 개인에 대한 신뢰, 왕실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한 지점에서 교차한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던져졌을 때 독자는 믿음을 전제로 반응했고 그 믿음은 감정과 해석을 낳았다. 이후의 모든 논쟁은 이 신뢰가 어떻게 시험받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이었다. 신뢰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균열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바꾼다. 왕실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다. 개인의 삶은 상징을 통해 해석되고 상징은 다시 개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번 서사에서 드러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 상징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중은 질문하고 비교하며 때로는 거리를 둔다. 존경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복합적인 시선은 왕실 보도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언론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과거처럼 사실만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없고 그렇다고 감정의 증폭기 역할만을 맡을 수도 없다. 맥락을 설명하고 언어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자각하며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이것이 경험 많은 기자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왕실 보도는 단순한 속보가 아니라 사회적 해석의 장이다. 이 서사가 남긴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다. 제도와 역할, 이미지 관리 속에서 개인은 어디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현대의 독자는 이 질문에 민감하다. 완벽한 상징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에 더 공감한다. 왕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서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제목에서 출발했다. 그 제목은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대와 긴장을 설계했고 그 설계는 7개의 층위로 해체되었다. 시간, 인물, 감정, 역사, 제도, 여론, 그리고 선택. 이 7가지 요소가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었다. 제목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왕실 보도의 진정한 가치는 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반응하며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단정이 아니라 성찰이다. 그리고 그 성찰은 다음 왕실 서사가 등장할 때 다시 한번 되살아날 것이다.